안녕하세요. TCOD 햇님입니다. 오늘은 집에서 커피를 맛있게 내리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간단한 몇 가지 도구들을 이용을 해서 집에서 맛있게 커피를 내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뭐 준비해야 될 것들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거 이제 드리퍼고요. 드리퍼. 이거 플라스틱으로 된 거고요. 이거는 이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그 온라인 쇼핑몰이나 오프라인 쇼핑몰 같은 데 보시면 이런 것들 팔아요. 그리고 여기 이거는 서버, 드리퍼와 서버, 여기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꼭 필요한 것들은 뭐 드리퍼와 서버, 그리고 요 주전자, 이게 드립 포트라고 하는데 커피를 드립하는, 핸드 드립할 때 쓰는 드립 포트입니다. 그리고 이런 그 온도를 잴 수 있는 온도계가 있으면 좋고요. 근데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은 온도계가 없어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그리고 여기는 요거는 이제 그 물을 버리는, 사용하다 보면 물을 이제 버리게 되는데, 그거 이제 좀 빠르게 버리게 하기 위해서 이건 이제 저는 원래는 이거 넉박스라고 해서 그 에스프레소 뽑을 때 그 찌꺼기, 커피 찌꺼기를 여기다가 터는 건데, 저는 여러 가지 다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집에서 다른 그릇이나 뭐 볼 같은 걸 이용하셔도 되고요. 싱크대에 바로 버리셔도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요 원두가 있어야겠죠. 원두. 자, 원두. 요거는 이제 제가 로스팅한 건데, 로스팅을 6월 16일 날, 오늘이 지금 6월 23일인데 6월 16일 날 로스팅을 했어요. 딱 일주일 됐거든요. 지난주 토요일 날 로스팅을 한 거고, 원두는 콜롬비아 스프리모입니다. 이거를 보면 냄새가 나는데요. 보이시나요? 원두는 뭐 직접 로스팅을 안 하시는, 대부분 안 하시죠. 안 하시는 경우에는 원두를 구매를 하시면 되는데, 원두를 구매하실 때는 주의하실 거는 이 홀빈, 그러니까 갈리지 않은 요 원두를 구매를 하셔야 돼요. 갈아 놓으면 원두가 금방 상하기 때문에, 부패가 된다고 해서 산패가 된다고 하죠. 산소하고 반응을 해서 상하기 때문에 그 맛을 오래 유지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그 택배로 주문하면 배송되는 사이에도 이게 맛이 변하기 때문에, 원두는 꼭 홀빈, 갈지 않은 상태로 구매를 하시고요. 너무 많은 양을 한 번에 구매하시면은 이거를 개봉을 하기 시작하면 원두가 금방 상해요. 그래서 먹을 만큼만 조금씩. 그러니까 원두를 가능하면 보름 내에 드시는 게 좋아요. 그 이상 넘어가면 맛이 변하게 됩니다. 물론 개봉하는 순간부터도 맛은 조금씩 변하는데, 보름 이상이 지나가면 안 좋은 맛으로 변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가능하면 보름 이내에 드시는 게 좋고요. 자, 오늘은 그래서 일단 원두를 내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이제 이렇게 저는 이제 밑에 이제 저울을 준비를 했고요. 몇 가지 이제 같이 보여드리기 위해서 원래는 이제 좀 이제 정확하게 하려면 계량을 많이 해야 돼서 저울을 받쳐놓고 사용을 합니다. 이건 없어도 무방하고요. 네, 가능하면 정확하게 하시려면 저울이 필요하고요. 온도계가 또 있으면 좋고요. 자, 그렇게 하시고, 요거는 이제 그 원두를 간 다음에 저어줄 막대로 쓸 나무 숟가락이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화리오 요 드리퍼를 사면 하나씩 들어있기도 한 건데, 요 스푼입니다. 원두를 푸는 스푼.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제가 샷잔이라고 원래 에스프레소를 내리는 잔인데, 요거는 제가 이 커피를 드립을 내린 다음에 여기다가 맛을 보거든요. 그래서 요 맛을 보기 위해서 요 컵을 준비를 했고요. 뭐 이걸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여기에다가 추가로 이제 이렇게 커피 잔을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요거는 스팀 피처라고 하는 건데요. 원래는 그 에스프레소 내릴 때 여기다가 우유를 넣고 스팀을 이렇게 쏴서 여기다 우유 거품을 만들 때 쓰는 그런
피처인데요. 그릇이죠. 리치야. 저희 강아지 리치가 밖에 소리가 난다고 지금 짖네요. 조용히 해. 자, 요거는 제가 어떤 용도로 쓸 거냐면 여기다 우유를 데울 건 아니고요. 원두를 갈아서 여기다가 담는 용도로 쓸 겁니다. 그리고 요거 외에 저는 물론 집에 우유를 끓일 수 있는 포트는 준비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저는 하나 더 있는 게 전동 그라인더가 있어요. 전동 그라인더는 저는 페마 중국제인데 페마 600N이라는 장비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라인더를 이거는 뭐 꼭 전동 그라인더가 필요한 건 아니고요. 전 이제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이걸 쓴 거고, 이거 집에서 개인적으로 하실 때는 핸드밀 같은 거를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손으로 돌리는 그라인더를. 자, 그러면은 시작을 해볼게요. 먼저 포트에 물을 준비를 하시고, 저는 물을 미리 포트에 담아 놨고요. 지금 스위치를 올렸습니다. 물을 끓이신 상태에서 저는 이제 그 다음에 원두를 갈 건데요. 지금 요 소리는, 방금 난 소리는 그라인더 소리고요. 그라인더를 한번 일단 돌려준 거고, 제가 이제 원두를 계량을 하겠습니다. 요거 건두는 뭐 무게로 달아도 되는데, 제가 하는 방법은 요 스푼으로, 보이시죠? 이렇게 가득 채워서 한 스푼, 두 스푼 정도를 따릅니다. 커피 포트 소리가 좀 시끄럽네요. 자, 이거를 두 스푼을 따르고요. 요거를 이제 갈 거예요. 갈겠습니다. 네, 원두를 갈았고요. 그라인딩 했고요. 일단 제가 커피 포트가 너무 시끄러워서 일단 커피 포트를 껐고요. 포트를 요걸 준비를 한 다음에 다시 켜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요 나무젓가락으로 이렇게 좀 저어줬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것도 그라인딩을 하면서 약간 정전기 같은 게 생기기 때문에 나무젓가락으로 정전기를 좀 이렇게 뭉쳐진 커피들을 흩어주게 하기 위해서 저어줬고요. 자, 이제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뜨거운 물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그 전에 요 준비하실 게 하나 더 있죠. 요게 뭘까요? 요게 바로 필터입니다. 커피 필터, 종이 필터인데요. 요거는 저는 이제 요 화리오 드리퍼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요 화리오 필터를 쓰고 있습니다. 사이즈에 맞는 걸, 드리퍼의 사이즈에 맞는 걸 구매를 하시면 되고요. 자, 요 필터를 접는 법은 자, 요 부채 걸로 되어 있는데 요 끝에 이렇게 종이로 되어 있어요. 요기를 이렇게 한번 접고요. 이렇게 한번 접으시고, 그다음에 가운데를 이렇게 벌려서 이렇게 한번 눌러주고요. 그럼 이렇게 되죠? 이렇게 딱 올려놓으면 됩니다. 가능하면 이제 종이에 손을 많이 안 대는 게 좋아요. 왜냐면 손에도 이제 유분기라든지 이런 게 묻기 때문에 가능하면 안 묻게 그렇게 해주시고, 자, 여기다 올려놓으시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물을 끓이면 되는데, 물을 끓이고 여기다가 뜨거운 물을 부어줄 거예요. 빈 요 드리퍼에다가. 그 이유는 잠시 뒤에 설명을 하겠지만 린싱이라고 해서 요 서버를 그러니까 예열을 해주는 역할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 종이 필터가 요 드리퍼에 잘 붙어 있게 하는 역할도 어느 정도 있고, 그다음에 이건 좀 각각 의견이 다르긴 한데, 이 종이 필터에 종이 맛이 난다고 해요. 드립을 하면 종이 맛이 물에 배어서 종이 맛이 커피에도 난다라고 해서 일단 그걸 한번 씻겨준다, 뭐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자, 이제 물을 다 끓은 상태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이제 물이 다 끓었네요. 자, 포트에 물이 준비가 됐고요. 드립포트에 뜨거운 물을 조금 붓고요. 요 뜨거운 물을 붓는 양은, 처음에 붓는 양은 예열을 할 정도의 양만 있으면 돼요. 예열을 할 대상은 요
서버와 린싱을 할 거와 그 다음에 요 컵을 데필 수 있는 정도 양이면 됩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한 두세 바퀴 돌려주고요. 자, 그럼 이렇게 쭉 쉽게 내려가죠. 자, 그럼 이제 요게 예열도 되면서 린싱도 되는 거죠. 아까 종이 맛이 쉽게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마실 컵에 뜨거운 물을 부어줍니다. 한 80% 이상 부어줘야 예열이 제대로 됩니다. 그래서 요 물이 금방 내려가요. 금방 내려가면, 예, 물이 이렇게 내려가면 다 떨어지면 이제 요 밑에 떨어진 요 물은 버려주고요. 자, 다시 빈 서버 상태로 유지를 하고, 요 상태에서 아까 이제 그라인딩한 요 원두를 부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저울을 지금 0점에 맞춰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부으면 요 원두의 무게가 나오겠죠. 자, 이 원두의 무게는 지금 현재 25g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25g. 그리고 이거를 좀 평평하게 해주기 위해서 살짝 움직여주고요. 이렇게 탁탁. 너무 세게 치면 좋지 않아요. 이렇게 살짝만 해서 약간 평평하게만 해주면 되고요. 무게는 25g입니다. 원두의 무게는. 자, 여기서 이제 다시 0점, 저울은 0점을 잡고요. 물을 한 번 더 데우겠습니다. 저는 드립을 할 때 어떻게 드립을 할 거냐면, 요 방법은 이제 웬만하면 실패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대부분 집에서 드립을 하시게 되면 너무 쓰거나 맹맹하거나 맛이 없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제 그거를 최소화할 수 있고 실패 확률을 낮추고 가능한 맛있게 내릴 수 있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물의 온도, 원래는 이제 드립할 때 온도가 되게 중요한데, 저는 온도계, 오늘 이제 보여드릴 영상에서는 온도계가 필요 없다고 한 이유가 뭐냐면, 포트에서 물이 끓어서 딱 꺼지는 순간에 여기에 물을 붓고, 포트에 여기 물을 붓게 되면 그 온도가 약 96도 정도 돼요. 최고 온도가 96도 조금 넘는데, 일단 그 상태에서 96도에서 바로 투입을 할 거예요. 보통은 이제 원두를 드립할 때, 커피를 드립할 때 뭐 80도 후반, 87도, 8도에서 내리는 경우도 있고, 뭐 91도나 2도, 뭐 93도, 뭐 이 정도가 적당하다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저는 96도에서 바로 내릴 거예요. 그게 이제 요 핵심이에요. 요 드립하는 방법에. 그리고 드립할 때, 일반적으로 드립할 때는 물줄기를 일정하게 해서 천천히 해서 크게 한 3번 정도에 나눠서 계속 물을 붓죠. 그래서 물이 내려가는 거를 이제 먹을 수 있는 양만큼 드립을 한 다음에 그거를 컵에 옮겨서 드시게 되는데, 저는 그 방법을 쓰지 않을 거예요.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물을 끓인 다음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커피 포트에 물 온도가 내려갔기 때문에 다시 스위치를 올려서 물을 끓이고 있는 거고요. 딱 꺼지는 순간에 여기에 물을 붓게 되면 96도 정도가 돼요. 그 상태에서 여기 붓겠습니다. 근데 처음에 드립할 건 아니고, 첫 번째는 뜸들이기라고 해요. 뜸들이기. 자, 여기 물을 부으실 때는 한 3분의 2 정도까지 부어주시고요. 왜냐면 너무 적게 부으면 물이 금방 식기 때문에 3분의 2 정도 부어서 어느 정도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온도계를 보시면 계속 온도가 올라가고요. 온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94도 올라가고 있죠. 95도를 올라가고요. 더 이상 안 올라가네요. 96까지 안 올라가는데 지금 94도 정도에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물이 끓은 상태에서 바로 하는 거예요. 자, 가운데부터 주변부로 일정한 물줄기로 내려주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 붓는 양이, 뜸 들일 때 붓는 양이, 지금 여기 이 붓는 양은 어느 정도를 부어야 되냐면 원두의 양과 1대1로 부으면 돼요. 아까 원두가 제가 25g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약간 초과했어요. 근데 이 정도는 괜찮아요. 한 오차가 좀 있어도 괜찮은데, 가능하면 그 원두의 양과 같은 무게로 뜸들이기 물을 부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밑에 지금 한두 방울씩 걸러진 물이 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위에는 처음에 이제 부풀어 올랐던 커피가
조금 줄어들면서 그다음에 표면에 요 커피빵이라고 하죠. 요 커피빵 표면에 기포들이 처음에 생겼다가요. 이게 빛에 비추면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 물방울 같은 게 보여요. 근데 그게 우리 내려가면서 그 뻘에 가시면 이렇게 개들이 구멍 낸 거 있잖아요. 개구멍. 그 개구멍처럼 구멍들이 뽕뽕뽕뽕뽕 생겨요. 그 뽕뽕뽕뽕 생긴 구멍들이 어, 어느 정도 거의 다 이제 전체적으로 표면에 구멍들이 생겼다고 생각할 때, 그리고 지금 약간 커피빵이 부풀었던 것이 좀 내려가고 있어요. 평평한 수준에서 좀 더 내려가려고 하는 요 정도 수준.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어, 예, 이 정도 수준이 됐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추출을 시작할 겁니다. 자, 추출을 할 때는 세 번에 나눠서 할 건데요. 자, 한 번에, 자, 여기서 내리기 전에 다시 0점을 잡고요.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한 번에 한 20g 정도, 20에서 22g 사이로 해서 세 번에 내릴 겁니다. 네, 1차 24g 내려갔어요. 조금 더 많이 내렸네요. 생각보다 많이 내려갔네요. 물이. 자, 그리고 물줄기 보시면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물줄기를 일정하게 하셔야 되고, 물줄기를 중앙에다만 원을 그리면서 부어 주셔야 돼요. 자, 2차 부었을 때 44g 됐고요. 2차에는 20g 정도 들어갔네요. 그리고 이제 요 부풀어 올랐던 게 평평하게 수평 정도 됐을 때, 그때 다시 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세 번까지, 지금 요번이 3차죠. 그럼 한 64에서 66 사이가 될 거예요. 네, 64g이 들어갔습니다. 네, 여기서 드립은 이제 끝이에요. 더 이상 물은 투입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좀 이제 여기서 의아하게 생각하실 분들이 계신데, 그러면 이렇게 추출된 요 적은 양을 먹느냐? 그건 아닙니다. 자, 이 상태에서 좀 기다려요. 이제 지금 부었던 물이 이제 좀 다 내려오길 기다려야겠죠? 너무 오래 기다릴 필요는 없고요. 어느 정도 물이 지금 물방울이 뚝뚝뚝 거의 뚝뚝뚝 떨어지는데 한 1, 2초에 한 방울씩 떨어지는 정도가 되면 그때는 이제 드리퍼를 이제 치우셔도 돼요. 네, 이제 물방울 떨어지는 속도가 많이 느려졌어요. 네, 이제 이 정도면 제가 이제 드리퍼를 치우겠습니다. 드리퍼를 치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제 커피 추출한 커피가 여기 남아 있죠. 요거 근데 향을 한번 맡아보면, 요 향을 맡아보면, 네, 커피 향이 나는데 약간 뭐랄까요? 요거를 한번 맡아보세요. 처음에 드리퍼를 치우자마자 딱 요 냄새를 맡아보시고 그 향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기억을 하신 다음에 드리퍼를 이렇게 살살살 흔들어서 안에 커피가 원을 돌면서 공기와 접촉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왜 해주는 거냐면 산소와 접촉을 하게 해서 약간, 그러니까 이것도 산화시키는 건데, 이렇게 하면 맛이 좋아져요. 그리고 안 좋은 향들이 날아가고, 이게 이제 그 와인을 먹을 때 디캔딩 한다 그러죠. 막 그런 거하고 비슷하긴 한데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이 산소와 결합을 시켜서 좀 더 이 커피의 맛을 좀 더 풍부하게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이 과정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맡았던 향을 기억을 하셨다면 요거를 이렇게 어느 정도 흔들다가 산소와 많이 접촉할수록 요거는 시간이 빨리 변해요, 맛이. 그래서 어느 정도 요건 이제 경험치로 예상을 하셔야 되죠. 이렇게 흔드셨다가 그 다음 냄새를 맡아보세요. 그럼 아까 그 처음에 기억했던 그 냄새가 달라졌을 거예요, 분명히. 어떻게 달라지냐면 좀 더 달콤한 향이 나고 약간 꿀향 같은 거요. 그게 더 많아지고요, 꿀향이. 그리고 약간 그 신향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와인의 그 알코올 향 같은 거 있잖아요. 달달하면서 새콤한 거. 그런 향들이 납니다. 이제 그 향이 새콤달콤한 그 향이 절정에 이뤘을 때 그때 이제 드시면 되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경험치로 중간중간 이렇게 산소와 반응시키면서 향을 맡아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셨을 때 그때 이제 드시면 되는데, 이걸 그냥 그대로 먹냐? 이걸 그대로 드시면 굉장히 진해요. 지금 이 상태는 거의 에스프레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에스프레소의 원액을 추출한 것처럼 지금 요거는 요 커피의 액기스를 추출한 거예요. 그 되게 요 세 번에 나눠서 한 60, 아까 6g, 64g 정도 추출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여러 번 부어가지고 오랫동안 부어서 많은 양을 추출해서 드시는 것보다는 상당히 적은 양을 단시간에 내렸기 때문에 굉장히 뭐랄까요, 농도가 높은 커피예요. 요거는 지금. 그래서 요 상태의 커피를 그냥 드시면 굉장히 진하고요. 이게 뭐 드셔도 됩니다. 근데 굉장히 진할 거예요. 이렇게 에스프레소 같은 걸 즐기시는 분들은 이 상태로 드셔도 괜찮은데, 자, 이 상태에서 그럼 어떻게 하느냐? 뭐 원래 저는 이 상태에서 맛을 한번 보긴 합니다. 이 상태, 원액 상태에서 맛을 보면 추출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만, 아주 소량만 먹어도 이게 굉장히 진하거든요. 맛을 보겠습니다. 네, 잘 내려졌어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냐면, 이 상태에서 이제 뜨거운 물을, 지금 온도가 한 79도까지 내려갔죠. 이 정도면 적당해요. 80도 전후가 되면 드시기에 적당한 온도니까 붓습니다. 약 어느 정도 붓냐면 100g 정도를 부어요. 100g 좀 넘었는데 일단 100g 정도를 한번 부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섞어 주시고요. 향도 한번 맡아보시고, 그 다음에 한번 시음을 해보세요. 섞은 거를 희석을 한, 그러니까 아까 커피 원액과 물을 희석을 해서 만들어진 커피를 이제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네, 잘 내려졌고요. 자, 그러면 이게 본인 취향에 따라서 요 물의 양을 얼마나 섞느냐에 따라서 커피 원액과 물의 비율이 달라지면 맛이 달라져요. 그래서 너무 한 번에 많이 부으시면 밍밍한 커피가 되고요. 너무 적게 부으시면 진한 커피가 돼요. 그래서 요거를 물을 어느 정도 부으시고 맛을 한번 보시고, 이 농도가 적당해졌다 그러면 이제 떼시면 이제 더 안 넣으시면 되고, 좀 물을 더 넣어야겠다 싶으면 물을 조금씩 추가를 해서 그 농도를 맞추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저는 이제 이 정도가 괜찮은 것 같아서 지금 이제 이 상태로 먹으려고 하고요. 자, 이제 이 상태에서는 이제 아까 데펴놨던 요 커피잔에 물을 비워주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것도 한 번에 부어서 드시면 맛이 없어요. 그렇게 먹는 것보다는 한 적당히 요 정도 한 4분의 1 정도 따라서 커피를 음미를 하시고, 예. 그리고 요걸 다 드신 다음에 여기에 있는 커피를 드시고, 다음에 요걸 다 드신 다음에 남은 서버에 있는 커피를 또 한 3분의 1이나 4분의 1 정도 부어서 드시고, 이렇게 나눠서 드시면 그 나눠서 드시는 사이에도 이 커피의 맛이 조금씩 변화가 생겨요. 그래서 그런 커피가 변하는 맛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어요. 뭐랄까, 고소하고 지금 쌉싸름한 커피 맛이 납니다. 네. 자, 오늘은 집에서 드리퍼와 이제 이런 몇 가지 도구들을 이용을 해서 집에서 맛있게 커피를 내리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제작을 했고요. 요 상당히 지금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긴 했는데, 요 과정에서 되게 미묘한 차이로 커피의 맛이 달라지는 요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후에 다른 영상들을 통해서 제가 자세하게 하나씩 짚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일단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 방법에 대해서만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지금 보여드린 방법은 이
주위의 환경과 커피 원두의 상태,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환경적인 요소, 물의 온도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커피의 맛에는 다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제가 한 게 정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제가 한 거와 똑같이 뭐 온도와 커피 양과 이거를 동일하게 했다고 해서 같은 맛이 나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특히나 원두가 다르면 또 다른 맛이 납니다. 그래서 항상 그 원두와 주변 환경에 맞는 그런 드리핑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렵죠. 근데 일반적으로 제가 알려드린 방법 정도로 하시면 어, 뭐 중간 이상의 커피 맛은 느끼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실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이 정도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